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일단 시골 깡촌 출신 여성입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시골이냐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현재는 폐교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고향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강남 파락군 갖다 줘도 저는 그 소중한 추억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된 그 학교. 저는 거기 병설 유치원부터 다녔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감나무집 셋째 딸로 태어나 위로 오빠 둘 있는 덕에 저는 매일 남자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매번 오빠들 옷을 물려주는 게 미안해서인지 엄마는 그래도 머리는 예쁘게 묶어주고 신발도 여자여자한 걸로 사줬었습니다. 제 첫사랑은 유치원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은 많지 않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납니다. 여름에 엄마가 신발을 새로 사줘서 사뿐한 마음으로 등원을 했는데 하필 그 전날 비가 와서 운동장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에 저는 신발을 사수하기 위해 그 좋아하는 그네도 안 타고 시소만 잠깐 탔던 걸로 기억합니다. 꽃가신에 흙 한 점이라도 묻을까 노심초사. 그래도 잘 지켜냈고 놀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교실로 두 줄 맞춰 나란히 들어가는데 제 대각선 앞에 있던 그 녀석이 흙투배기 신발로 제 새 신발을 콱 밟아버린 겁니다. 저는 선생님 하고 으앙 울어버렸고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동글동글하고 너무 착한 분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해대니까 어쩔 줄 몰라 하시며 휴지로 신발에 묻은 진흙을 열심히 닦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잘 닦이지 않았고 저는 제 신발을 밟아버린 그 녀석을 선생님은 왜 혼내주지 않으실까 내심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도 모르고 밟은 건데 혼낼 수는 없었겠지요. 그 사건으로 그 아이는 저에게 미운 털이 콱 박혀버렸습니다.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이 그대로 초등학교로 올라갔는데 1학년 때 그 아이랑 짝꿍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이상하게 받아쓰기 시간만 되면 코피가 났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단어를 불러주시며 제 코를 휴지로 막아주시고 목도 주물러 주시는데 그 녀석이 받아쓰기 하다 말고 제가 코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에 놀랬는지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보지 말고 얼른 쓰라고 한 소리 하시니 다시 고개를 받고 받아쓰기를 하는데 쓰면서도 저를 힐끔힐끔 보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창피하고 공책에 흘린 피를 손으로 가리기 바쁘면서도 쳐다보는 그놈 시키가 안 그래도 미웠는데 더 미웠습니다. 그 아이랑은 뭐 그 정도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저에겐 장난도 많이 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고부터는 이놈 새끼가 저한테 장난을 심심치 않게 치는 겁니다. 2번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씨알도 안 먹혔고요. 하지만 저에겐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오빠들 둘이 있지요. 큰오빠를 불렀습니다. 큰오빠는 정규 회장이었기에 이미지 관리 차원이었는지 그 아이를 좋게 타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뭐 더 신나게 장난을 쳐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작은 오빠를 불렀습니다. 작은 오빠는 덩치도 좋은데다가 소리를 한번 빡 지르니까 얘가 바짝 쫄아서 이제 쓰니 안 괴롭힐게요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발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졸업할 때까지 제 호출을 받고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우리 반에 와서 그 녀석 홍군형을 내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 감정선이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건 초등학교 2학년 가을 주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관광지인데 아빠가 농사도 좀 지으시고 식당도 작게 하고 식당 안에 구멍가게 같이 과자랑 음료수, 기타 잡화 같은 것도 좀 팔고 그랬었습니다. 가을엔 특히나 장사가 무진장 잘 됐었고 거기엔 감나무도 한 몫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감나무 2, 30그루로 둘러싸여 있고 가을이 되면 아빠는 감을 따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행길 한쪽에 내다가 파셨습니다.
오빠들과 저는 주말이 되면 부모님 일손을 돕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식당에서 서빙이랑 설거지도 했고, 아빠랑 나가서 감장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난히 감이 아주 잘 팔렸었습니다. 아빠는 감을 또 따러 가셔야 하니 오빠들과 제가 지켜서서 감을 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돈 버는 재미를 좀 알게 된 걸까요? 엄청 잘 팔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애들이 나와서 열심히 한다고 더 팔아주시고, 저는 2,000원, 3,000원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기 바빴습니다. 주머니가 가득 차면 얼른 식당으로 달려가서 엄마 앞치마에 넣어주고 다시 달려나와서 또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옆에 있던 오빠들은 하나 둘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오빠들은 그때 슬슬 사춘기가 오려던 시기였고 쪽팔림이었는지 숙제를 핑계로 집에 콕 박혀서 다시 안 나왔습니다. 아빠는 감을 또 열심히 따서 가져오고 저는 바나나 킥 한 봉지 뜯어먹으며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가까이서 들려오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 어이구, 우리 쓰니가 착한 일 하네. 담임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양 옆에는 우리 반 남자아이 제이와 그 녀석. 30대 중반으로 약간 젊은 남자인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주말이면 저희 반 남자아이들 몇 명이랑 종종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그게 저희 집 근처, 하필 제가 감장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만 인사를 하고 남자아이들 둘이랑은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쓰니 고생하는데 우리가 팔아주자며 애들도 사주고 본인도 잔뜩 사셨습니다. 감을 사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 아이들은 뭐하러 달고 오셨나요? 아니, 그 녀석은 왜 달고 오셨나요? 선생님께 감사하다 인사는 했지만 속으론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2시간 장사를 더 하다가 잔돈을 바꾸러 엄마한테 가는데 갑자기 제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겁니다. 엄마가 장사하기 싫어서 우나 오해를 할까 싶어 얼른 눈물을 훔치고 엄마 앞치마에서 잔돈을 휘적휘적 꺼내는데 엄마가 무슨 눈치가 있었는지 쓰니는 이제 밥 먹어라 하시고 작은 오빠 보고 나머지 장사를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쪽팔림이었을까? 선생님이 사주신다니 열심히 감을 고르던 그 아이의 모습.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진 않았으나 저는 그 아이의 시선이 무척 따갑기만 했고 내일은 학교에 어떻게 가나. 주말에 감장사 한다고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진 않을까 엄청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둘째치고 그 아이가 저를 놀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그 녀석과 제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저는 그 주에 효행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두 친구들에게 고마웠고 내심 그 아이가 저를 변함없이 대하고 더더욱 변함없이 저를 괴롭히기에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이상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각 학년에 한 반씩밖에 없었는데 3학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종종 짝꿍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얘가 장난을 칠 때마다 저도 엄청난 반격을 했었습니다. 저보다 키도 좀 크고 힘은 훨씬 셌던 그 아이는 제가 때리고 꼬집고 하는 걸 다 받아주었습니다. 4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슬슬 이성 친구의 개념을 알아가던 때라 그 애와 제가 짝꿍이 되면 쟤네는 좋겠다 하며 놀리기도 하고 다른 남자아이가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그 아이 눈치를 보며 또 우리를 놀려댔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피한 마음에 애들을 향해 난 쟤 싫다고 버럭버럭 화를 냈지만 그 아이는 딱히 싫은 내색은 하지 않고 다른 남자애들이랑 장난을 치거나 그냥 자리를 슬쩍 피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피구를 했는데 그 아이가 던진 공에 제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었습니다. 저는 짧은 비명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고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괜찮아? 하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아프기도 하고 내 옆에 다른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왜 나를 맞췄나?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그 애가 너무 미워서 막 울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우는 저를 달래주고 반장 남자아이는 선생님이 시키긴 해서이지만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하라고 양호실에서 가져다주고 그러는데 그 애는 그냥 멀뚱멀뚱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미웠었나 봅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힌 미운 털에 한 이틀 그 아이를 모른 척 쌩까고 있는데 집에 와서 숙제하려고 필통을 열어보니 꾸적꾸적한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 맞춰서 미안해. 딱 이렇게 8글자만 써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다가 깔깔대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맞추어서를 처음에 맞춰서라고 썼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맞추어서로 쓴 흔적도 보이고 청소 시간에 복도 청소하고 들어오니 제 자리 주변에서 얼쩡거렸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 해서 너무 웃겼고 한편으론 귀여웠습니다. 그냥 그런 게 다 좋았습니다. 내가 얘를 정말 좋아하는 거구나. 그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때 저는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시골 아이들이라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는 언니 오빠들만 하는 거다 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빠들이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그런 걸 하도 받아오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익숙했기에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요란법석하게 만들거나 포장까지는 못하고 그냥 슈퍼에서 파는 가나 초콜릿 오다 주었다는 빌로 야 이거 먹어 하고 툭 던지듯 줬고 그 애는 엥? 이게 뭐지? 하고 어리둥절하며 받았습니다. 그 애는 누나가 한 명 있긴 했지만 발렌타인데이 나부랭이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벅벅 뜯어서 자기도 먹고 옆에 남자애들도 나누어주고 암튼 어지간히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자애들은 뭔가 감이 왔는지 저를 슬쩍슬쩍 놀려댔고 저는 그냥 오빠들이 받아온 것 중에 하나 갖다 준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화이트데이엔 전 당연히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 집 제사 때 쓰고 난 요강사탕이랑 젤리를 학교에 가져가서 맛있게 냠냠 먹었습니다. 그 후 언제부터인가 저희 반에는 암묵적인 커플 몇몇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골 깡촌이기 때문에 초딩이 벌써 사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애들이 쟤네는 짝이니까 선생님이 소풍 갈 때 버스에 남녀 짝꿍 만들어 앉아라 하면 당연하다는 듯 같이 앉고 운동회 때 짝지어하는 게임도 당연히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그런 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화이트데이는 고사하고 제 생일에도 선물 한 번을 안 줬습니다. 저는 그래도 3학년 때 저는 원래 100원짜리 폴라프만 사 먹는데 그래도 걔 생일이라고 학교 앞 슈퍼에서 300원짜리 메로나도 한 번 사줬었는데 저희 집은 유난히 동떨어진 곳이라 너무 멀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몇 친한 친구들은 생일이 되면 학교에 선물을 가져오곤 했었습니다. 그 녀석은 뭐 그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짝인가 싶었지만 그 애는 서운할만 할 때 한 번씩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초딩 2학년 때 보물찾기를 할 때 다른 애들 2-3개씩 찾을 때 저는 하나밖에 못 찾아서 우울하게 앉아있으면 자기 거 2개를 몽땅 줘주고 다시 또 찾으러 가고 4학년 때 국립공원 견학을 갔을 때 계곡물에서 놀다가 제 신발이 막 떠내려갈 때는 미친 듯이 쫓아 내려가서 건져주었습니다. 3학년 때는 영어 연극대회가 있어서 참가하는 몇몇 아이들과 선생님이랑 도시로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날 입고 간 피치색 레이스 드레스 등 지퍼가 고장이 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선생님도 구하지 못한 옷핀을 그 애가 눈안의 반으로 뛰어가서 구해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제가 난로에 떼는 왕개탄을 가져오는 당번일 때는 종종 대신 들어주기도 했고
그 아이가 우유급식 당번일 때는 찌그러지지 않는 우유로 제일 먼저 저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4학년 때 학교에서 야영을 갔는데 저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갔다 온 것 뿐인데 어떤 남자아이가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방금 귀신이 지나갔다며 막 무섭다고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와서 달래주고 좀 시끌벅적했었는데 남자애들은 저보고 네가 머리 풀어헤치고 밤에 나오니까 애가 놀라지 않냐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다 큰 머시마가 우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싶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아이만 야 귀신이 어딨어 네가 이상한 거지 임마 머리 풀면 우리 반에 귀신이 몇 명인데 하며 은근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리고 서툴렀지만 그 아이도 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좋아하고 있음을 이런 식으로 티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덧 6학년이 되었고 총구석 아이들이지만 조금은 더 이성관계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쯤이었나 저희 반에 남자아이 하나가 전학을 왔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도시에서 전학을 와서 몇 번 다니다가 다시 도시로 전학 가는 애들이 꽤 있었는데 짧게는 몇 개월, 약간 뜨내기 같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짝꿍은 2학년 때 전학을 온 아이였는데 중학교를 도시로 가려던 거였는지 6학년 2학기에 갑자기 전학을 가고 난 뒤여서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전학생을 소개한 뒤 제 옆에 가서 앉으라 하셨습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 마른 편이었고 키도 저랑 비슷하고 옷을 말끔하게 입었으나 피부는 저희보다 훨씬 시커멓게 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밥 먹고 축구만 하는 애였던 거죠.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전학 오자마자 남자애들이랑은 금방 친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사근사근 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반 남자애들은 대체적으로 여자애들에게 좀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얘는 여자애들에게도 꽤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인기 폭발이었고요. 저희 반 여자애들 4~5명이 한꺼번에 이 남자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얘 앞에 앉은 여자애, 뒤에 앉은 여자애, 옆옆 분단에 앉은 여자애 등등 저는 짝꿍이었으니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관심이었습니다. 날 보며 생글생글 웃는 게 신기했습니다. 청소 시간에 책상을 뒤로 밀 땐 제 책상도 항상 같이 밀어주는 애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짝꿍이기 때문에 선생님 부탁으로 처음에 이것저것 알려주고 동네 문방구, 슈퍼 등등 소개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자애들 중엔 저랑 제일 친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여자애들 질투를 한몸에 받았고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저를 미워하며 도끼 어린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한 오랜 짝을 두고 양다리를 걸친다는 둥 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면서 저를 왕따시키려고 음모를 꾀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짝꿍에게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 아이가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짝꿍이 저한테 교실에서 너무 친한 척을 할 때면 선을 딱 긋기도 했었습니다. 6학년 2학기가 되면서 저는 시내에 생긴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새 짝꿍이 오고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워드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자격증 시험이라 공부가 잘 되지는 않고 무지 떨리기만 했습니다. 시험 보기 전날 걱정이 되어 교실 청소도 하는 둥 마는 둥 죽상으로 있는데 갑자기 이 짝꿍이 저를 복도로 부르는 겁니다. 아직 종례도 안 했는데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던 그 짝꿍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웬 선물인가 해서 열어보니 호박엿이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욕은 아니고 이 엿 먹고 시험 잘 보라고 그리고 나 너 좋아한다고 우리 사귀자고 내 생애 처음으로 받은 고백이었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아이가 저에게 고백을 할 줄 알았는데 전학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짝꿍에게 첫 고백을 받다니 워드 자격증 시험은 당연히 떨어졌고 이미 우리 반에는 저랑 그 짝꿍이 사귄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자애들 몇몇은 저랑 서먹해졌고 저에게 독을 품던 베프 중 한 명은 오히려 잘 됐다며 응원한다고 편지를 썼고 나와 오랜 짝이었던 그 아이는 그냥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랑 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짝꿍이랑 저랑 사귄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주변에 있는 그 아이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아이는 항상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친구들이랑 시내 가서 피자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많지 않은 돈이기에 여자애들 4~5명에게만 가자고 말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남자친구도 데려가야지 하며 그 짝꿍에게도 같이 가자 해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여자애들 사이에 혼자 청일점이었던 그 짝꿍은 그래도 뻘쭘해하지 않고 잘 어울려줬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는데 여자애들이 우산은 커플끼리 쓰는 거라며 제 우산을 뺏어버리고 그 짝꿍이랑 둘이 쓰게 했습니다.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저는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걔랑은 몇 년을 같이 다녔어도 우산 한번 같이 써본 적이 없었는데 초딩이라서 사귄다고 해도 손을 잡고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 짝꿍에게 선물도 받고 가끔 집으로 숙제 물어볼 겸 전화라도 오면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지 모를 죄책감도 들었고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적극적이었던 그 짝꿍은 제가 엄청 소극적이어도 마냥 좋아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짝꿍에게 초콜릿은커녕 선물 한 번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크리스마스에 카드는 대빵 큰 걸로 사다가 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아직은 남녀가 사귀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그 짝꿍은 한참을 별말을 안 하다가 뭐 어쩌겠냐고 알겠다고 친구로 잘 지내자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종종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남자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있었고 거기엔 헤어진 전남친 짝꿍도 그 아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뭐 별일 없다는 듯 잘 지냈고 저랑 전남친 짝꿍도 반갑게 인사를 하곤 했으나 저랑 그 아이는 이상하게 서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식 날 우리 반 비공식 암묵적 짝들은 교실에서 한 번씩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내 첫사랑 아이가 아닌 전남친 짝꿍이랑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짝꿍이 싫었던 건 아닙니다. 절 보며 생글생글 웃던 그 얼굴도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 첫사랑 아이 때문에 불편했고 졸업식 날 학교를 떠난다는 게 슬프기보단 나는 이제 그 아이랑은 둘이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참 슬펐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은 중학교도 딱 한 곳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또 같은 중학교였거든요. 하지만 한 학년에 반이 3반이라 다른 반이 되긴 했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전남친 짝꿍은 다시 도시로 전학을 갔고 저는 중학교 올라가서 다른 초등학교 출신 아이들과도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더 바짝 쫄아 있었습니다. 저희 중학교는 축제를 자체적으로 꽤 크게 했는데 큰오빠, 작은오빠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적이 있어서 저까지 그럴까봐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큰오빠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중학교 때도 늘 전교 1, 2등이었던 터라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기에 무난히 넘어갔지만 그래도 춤 연습한다고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런 날이 좀 있었습니다. 1학년은 아직 뭘 모르기에 자잘한 것들을 준비하고 3학년은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한 발 빠져서 구경만 하고 2학년이 제일 격정적으로 준비를 했으며 그중 춤 노래하는 애들이 준비를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도 오빠가 3학년이었으면 못하게 했었을 텐데 2학년이라 하게 냅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오빠는 그 축제를 기점으로 확 변했습니다. 공부는 탁 놔버리고 한가닥 하는 오빠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싸움도 좀 하고 결국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공고 들어가서는 경찰서도 몇 번 갔다 왔고요.
엄마는 제가 2학년이 되면 축제 나간답시고 또 오빠처럼 될까봐 늘 걱정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저는 큰오빠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 항상 우등상 받았고 수학 빼고는 공부하는 걸 그닥 싫어하진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쓰니 2학년이 되면 걱정이다 했었는데 이게 웬걸. 우리 학년부터 1학년도 같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춤, 노래, 연극 다 1학년도 적극 참여하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춤이라면 빠지질 않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운동회 때도 꼭두각시랑 마스게임 다 조회대 올라가서 애들 대표로 했었고 부채춤도 센터였으며 소풍, 야영, 수학여행, 학예회 그 어느 것도 빠지지 않고 춤을 춰댔기 때문에 애들 추천으로 당연히 또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2학년 오빠들이 H.O.T 노래를 한다길래 우리는 SES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인기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2, 3학년 오빠들이 쟤네 누구냐고 난리가 났었고 언니들 또한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현들 누구냐고. 그날 이후로 저는 소위 선배 언니들에게 찍힘을 당하고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SES 노래로 춤출 때 흰 발토시를 했었는데 사서 한 번만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학기 중에도 하고 다녔더니 1학년이 무슨 발토시냐며 언니들한테 혼나고 눈물 쏙 뺐습니다. 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점심시간에도 불려가고 귀 뚫었는지 확인한다며 학교 끝나고도 불려가고 그러다 셔틀버스 놓쳐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1학년 가을부터 저는 학교 생활이 반지옥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반 여자아이가 2학년 짱언니 동생이라 걔랑도 틀어지면서 저는 학교 등남으로 불려가서 페트병으로 싸대기도 맞아봤습니다. 제가 언니들한테 불려다닐 때 소문에 그 아이도 선배 오빠들한테 종종 불려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비롯해 여러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1학년 여자애들이랑 선배 언니들한테도 인기가 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연락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나 셔틀버스 타면서 오며 가며 인사는 종종 했었는데 그렇다고 딱히 서로의 안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제가 울면서 집에 오고 학교 가기 싫어서 울며 잠드니 눈은 맨날 퉁퉁 부어있고 그래서 엄마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던 찰나 작은 오빠가 학교 기숙사가 군대식이라 너무 힘들다며 하숙을 하길 원했고 엄마는 때는 이때다 싶어 저를 전학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오빠네 학교가 작은 아빠 집이랑 멀지 않았고 저를 위장 전입을 시킨 뒤 우리 학교 근처로 하숙집을 잡아서 둘을 동시에 하숙을 시키는 플랜이었습니다. 뜬금포 저의 전학 소식에 저는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매일매일 친구들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랑 이제 정말 헤어지게 된다는 생각에 물론 우리 집은 그대로이고 동네도 멀지 않기에 한 번씩 볼 수는 있지만 학교가 달라지면 이제 뭐 거의 남남이 될 게 뻔하니까요. 제 전학 날짜가 정해지고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썼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아이에게도 길지 않은 편지를 썼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보던 우리가 이제는 우연히가 아니면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붙어 있었는데도 뭔가 아쉽기만 한 것 같다고. 초등학교 동창회 하면 꼭 나와. 나도 꼭 나갈 테니 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아야 하니까 엄마가 저는 좀 일찍 핸드폰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아이는 아직 폰이 없을 때였습니다. 겨울방학을 하고 어느 날 전화가 한 번 왔다가 끊어졌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전화가 와서 받으니 그 아이였습니다. 전학 언제 가냐, 어느 학교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다가 너 가면 이제 나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우는 게 티나는 게 싫어서 콧물이 나오는데도 훌쩍훌쩍 소리 안 내고 휴지로 돌돌 말아서 콧물을 파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고 싶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눈물도 저도 감성도 터졌겠다. 저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사귀자고 말 안 했냐고. 그 애는 6학년 때 말하고 싶었는데 아직 반에 누가 사귄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던 때라. 자기가 사귀자고 하면 애들이 두고두고 놀릴까봐 말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꼭 사귀는 건 아니어도 반 친구들은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알고 있으니 딱히 고백은 하지 않아도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학 온 짝꿍이랑 제가 갑자기 사귄다고 해서 자기는 매일매일 후회했고 한편으로는 어린 마음에 상처도 받았다고.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는 말에 미안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얘도 날 정말 좋아하고 있었구나. 저는 뒤에 털이 나던 말던 전화통화하는 내내 울다가 또 웃다가 그랬습니다. 거의 1시간을 통화하는데 이놈 자식이 사귀자는 말을 질질 끌고 못하길래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사귀는 거야? 하고 제가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은 당연하지 였고요. 전학 가는 날짜 받아두고 저는 매일이 슬픈 나날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사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간질간질 몽글몽글했었습니다. 사귀자고는 했는데 하필 방학이라 만날 수는 없고 엄마는 이 추운 날 어딜 나가냐고 뭐라고 하고 보고 싶어 미치겠고 저는 원래 우리 집 강아지, 사실 강아지라고 하기엔 조금 큰 편이라 밖에서 키우는 시구르 자부종 중형견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좀 빡세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낮은 산도 좀 타고 계곡 바위도 같이 오르며 어둑어둑해도 무서운 줄 모르고 숲을 헤치고 다녔습니다. 제가 오빠들에 비해서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한 편이라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간다고 하면 엄마가 운동하라고 언제든 갔다 오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 애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핑곗거리가 될 줄은 몰랐었죠. 평소 산책할 때는 당연히 추리닝 바람에 제 점퍼는 아까우니까 엄마 장바에다가 앞에 막힌 파란색 고무 슬리퍼를 신고 나갔었는데 갑자기 쫙 빼입고 나가면 엄마가 수상하게 여길 테니 추리닝은 무릎 튀어나오지 않은 제일 멀쩡한 거. 그리고 오빠 잠바에 적당히 허름한 운동화, 파우더 살짝, 틴트는 바르고 목도리로 칭칭 감아서 입이 안 보이게 했습니다. 엄청 추운 날이었고 시골 특유의 강추위도 한몫해주고 아무튼 무지무지 추운 날이었는데 저녁이 다 될 때쯤 나가서 우리 집에서 절대 안 보일 만한 사각지대에서부터 그 애를 만나서 동네를 열심히 걸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산책하는 목줄이 따로 없고 시골 강아지들 마당에 묶어놓는 줄, 쇠사슬의 고리 부분은 동그란 철사로 링으로 되어 있는 줄 그 채로 데리고 나오는데 그날 너무 춥고 집에 장갑이라곤 목장갑밖에 없어서 안 끼고 맨손으로 그 고리를 잡고 다니니 손이 엄청나게 시려우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강아지는 너무 신이 나서 막 앞질러 가려 하고 그 고리를 잡은 손이 얼어서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양손으로 이리저리 바꿔가며 잡아도 이제는 한계인가 싶었던 찰나 그 아이는 자기가 목줄을 잡겠다며 고리를 빼서 잡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꽁꽁 언 제 손을 잡아 자기 점퍼 주머니에 쏙 넣어줬습니다. 초딩 때 게임할 때 손 잡아본 거 이후로 처음 제대로 잡아보는 그 아이의 손. 이런저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굳은 살도 박혀있고 하지만 너무너무 따숩고 부드럽기만 한 내 남자의 손. 첫 데이트에 손을 잡다니 이 녀석 이런 박력을 지난 8년 동안 꽁꽁 숨겨놓았었나. 우리는 종종 강아지 산책을 가장한 데이트를 몇 번 했었고 저는 그때 사이좋게 한 잔씩 뽑아 먹었던 자판기 우유를 아직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도시로 전학을 가고 하숙집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쉽게 만날 수가 없었지만 방학이면 이렇게 데이트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학기 중에 주말이 되면 저는 오빠랑 버스를 타고 함께 집을 가는데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으면 온갖 핑계를 다 대서라도 오빠랑 따로 가서 그 아이와는 터미널 데이트를 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게 되면 나란히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에 타는 사람들 열의 9은 동네 사람들, 서로가 뻔히 다 알 뿐더러 버스 기사 아저씨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 앞, 뒷자리 이렇게 따로 앉아서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먼저 내리면 손인사조차 잘 못하고 서로 눈짓만 주고받으면 킥킥댔었던 게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의 유학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갔고 친구들도 꽤 많이 사귀게 되어 이 춤바람이 어디 가겠나 호기심에 콜라텍을 몇 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두세 번 가보고 맛을 들여 한 번은 토요일에 그 애를 도시로 불러내어 내 친구들, 걔 친구들 다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정현의 와가 나오길래 갓길을 열심히 추고 중간에 당당당 간주엔 사랑의 화살도 그 아이를 향해 쏘기도 했습니다. 흥이 날 대로 나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스테이지 올라가서 막 추고 있었는데 그 애는 그런 제가 좀 낯설었는지 약간의 거리감을 뒀고 저쪽 스피커 앞에서는 백지영의 대쉬에 맞춰 열심히 테크노를 갈기고 있는 너무 낯이 익어서 소름이 쫙 끼치는 한 실루엣을 봤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 눈이 딱 마주쳤고 야, 요것 봐라 하는 표정으로 너 이리 와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 주 주말에는 애들이랑 놀고 싶어서 엄마한테 한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못 간다고 사실은 그 다음 주였는데 거짓말을 잔뜩 쳐놨는데 하필 이곳에서 작은 오빠를 만나서 남자애들 말하는 지읒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주말에 제가 집에 안 간다고 하니 자기도 안 간다고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요일에 하숙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고 저는 오빠에게 걸린 순간 엄청난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분위기 와장창 깨지고 저랑 제 친구들 모두 밖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오빠는 제 친구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인사를 하고 너네 중2밖에 안 됐는데 이런 데 오면 어떡하니 내년에 와 하고 저만 또 따로 데리고 한쪽으로 갔습니다. 오빠는 너 뒤질래? 하고 머리를 콩 쥐어박았고 그 옆에 제가 잠깐 한 2주일 짝사랑한 오빠 친구도 있었습니다. 김종민이 엄정아 백댄스 하던 시절 그 얼굴이랑 너무 닮아서 내가 혹해서 잠깐 좋아했었는데 하필 그 오빠 앞에서 나에게 이런 강아지 쪽을 주다니 저쪽에 친구들도 보고 있고 괜한 자존심에 툴툴댔다가 딱밤을 한 대 더 맞고 저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도시까지 원정을 나온 그 아이와 친구들 인사는 하고 헤어져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오빠 하며 손가락으로 그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오빠는 한눈에 보고 너 이 자식 오랜만이구나 반가워하면서도 얼척이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너네 뭐냐 라고 하는데 간담이 서늘하고 이제는 뭐 다 끝났구나 하고 이실 짓고 한 후 그 애랑 저는 오빠한테 또 따로 불려갔습니다. 일단 다들 집에 가거라 하고 오빠도 친구랑 헤어지고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누구 하나는 없어지는 걸로 알아라 하는 삘이었습니다. 지도 여자친구 있으면서 엄마한테 담배 피는 것도 다 잃을까 보다 속으로 막 바락바락 대들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혼났습니다. 오빠는 콜라텍에서 절 만난 것보다 제가 그 애랑 사귄다는 사실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초딩 때 얘가 절 괴롭혀서 오빠한테 많이 혼났고 오빠 초딩 때 얘네 누나인 베프 언니랑 한번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전적이 있던 터라 얘네 누나랑도 얘랑도 사이가 썩 좋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하기 전에 사귀는 거든 뭐든 간에 다 집어치우라고. 그 새끼 중학생이 바지를 6반으로 줄인 것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그럼 자기가 핸드폰을 압수하겠다는 둥 어쩌겠다는 둥. 저는 울고불고 했지만 우리 집 사정 좋지 않은데도 엄마 아빠가 우리 힘들게 하숙시켜주시는 거 아니냐. 오빠는 공고 같고 공부랑은 이미 거리가 멀어졌지만 너는 아직 집에서 아직 기대를 하지 않느냐 하는 오빠의 진심 어린 말에 그대로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집에서 지내는 동안 엄마 장사도 잘 도와드리고 용돈도 허투루 안 쓰고 모아서 교복 살 때도 보태고 나름 일찍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도시로 유학을 오면서 이제는 좀 한 번씩 내 나이에 맞게 철없이 굴어도 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춘기였을까요?
그 일을 계기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주변 상황도 이상하게 많이 변하는 거였습니다. 콜라텍 몇 번 출입했더니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시비도 붙게 되고 학교에선 소위 일진이라 하는 애들까지도 저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하길래 저는 그 뒤로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저의 일탈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 대대로 문과의 피가 흐르기에 국어, 영어, 국사를 참 좋아했는데 국어 성적이 오르며 국어 선생님이 절 좀 예뻐해 주시기 시작했고 시화전에 나가보라는 권유에 나갔다가 금상도 받아왔습니다. 젊으신 데다가 너무 예뻐서 내가 존경했던 영어 선생님은 특활 시간에 저를 눈여겨보시며 따로 문제집도 주시고 하는 등등 공부에 관심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찰나에 불을 확 지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수학은 80점 넘기기가 힘들었고 65점 맞고 나니 큰오빠 특별 과외가 시작되었으며 과학은 뭐 그냥 뭐가 됐든 이과 계열은 다 싫었습니다. 2학년 말 겨울방학이 되어 집에 가 있는 동안 저는 그 애랑 초등학교 동창회 포함 서너 번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며 저는 특목고는 못 가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꼭 가고 싶다고. 어차피 뺑뺑이지만 성적이 좋으면 일지망으로 배정받게 된다더라. 공부를 해야겠노라 하고 그 애에게 안녕을 말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